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게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노후의 삶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이 국민연금을 책임지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 글이 너무 무게를 좀 실어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말 삶을 생생하게 만들고 또 좀 여유가 되면 남도 이렇게 돌보는 상생하는 삶을 꿈꾸게 하는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도 이 국민연금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와 책임감이 굉장히 굉장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이고요. 모든 국민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자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고요. 예.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연금 가입자가 저를 만날 때마다 네. 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냐라고 물을 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 청취자들이 문자로요. 벌써부터 7821님은 국민연금 저 매월 꼬박꼬박 잘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보내주셨고요. 네. 또 9845님은 저 50대 후반인데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내던 거 지금은 이미 가입하고 추가로 내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노후 네. 생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청취자들께서 정확하게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네요. 네. 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늘 좀 잘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평소 국민연금에 궁금한 점 혹은 우리 이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국민연금 그 제도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예. 저도 이제 자식들이 생기고 노후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좀 우리가 몰랐던 장점들이 좀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사장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매월 받는 평생 월급이다고 하는 게 첫 번째 국민연금 장점이고요. 네. 또 그 수익비가 높아서 그러니까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비해서 수익비가 높아서 낸 것보다 많이 받게 돼 있다는 것. 네. 두 번째 장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급여가 올라갑니다. 그게 또 개인연금과의 차이점이고요. 무엇보다도 든든한 점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하는 네. 점이 장점입니다. 평생 월급이고 낸 것보다 많이 받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예. 무엇보다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뭐 기업처럼 아니면 한 운용기관이 무너진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실질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연금이다. 예.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과거에 국회 활동할 때 국민연금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받는 금액이 적다. 이거 용돈연금 아니냐는 비판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은 네. 연금은 오래 낼수록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분은 211만 원입니다. 월. 예. 네. 가장 적게 받는 분은
7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7만 원 받는 분은 5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120만 원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5년밖에 안 냈기 때문에 네. 7만 원이지만 그분은 1년 반만 연금을 매월 7만 원씩 받으면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네. 이런 구조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 30년 동안 가입한 분들의 평균 급여액은 127만 원입니다. 네. 또 20년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 9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하면서 공무원들은 많이 받고 우리는 적게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입니다. 네, 길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 기간은 16년에 불과하거든요. 네. 또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예요. 18%. 국민연금은 20년째 9%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 것은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고 네. 국민연금도 30년 가입하면 127만 원이니까 100만 원 넘는 돈을 용돈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국민연금만으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지금 연금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질문 준비된 질문 많은데 큰일 났네요. 이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9642님께서는 국민연금 정답 보내주시면서 직장이랑 일상생활에서 좀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 못 넣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예.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래 넣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데 1539님은 연금을 30년 일시금으로 내면 얼마나 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시금 납부가 됩니까? 안 되죠? 제도상으로는 허용이 안 네.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나라에서 노후를 예. 위해 우리가 안정적인 국민연금 소득 있을 때 매월 내고 소득이 없을 때 매월 네. 받는 제도인데 한꺼번에 목돈식을 놓고 하는 건 네. 이 민간 보험회사 상품으로 있지만 그렇죠. 저희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사회부장적인 그렇습니다. 네.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2719님, 국민연금 안 그래도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귀 쫑긋하고 들어봐야겠네요. 이렇게 네. 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로 국민연금의 좋은 점도 응원해 주셨지만 이제 불안한 마음들을 좀 표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연금 개혁 논의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또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30일 날 종료됐는데 결국 단일화는 안 나왔죠, 네. 이사장님. 다수안으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또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가 한 6개월간 논의 끝에 네. 이제 안을 내놨습니다. 뭐 단일안이 아니다고 아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동조합을 비롯한 대다수의 참여 대표 기관들이 처음으로 보험료 인상안을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의 역사에서 가입자이자 납부자인 노동조합이 한 번도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3% 인상에 동의한 거고요. 네. 다만 아쉽게 기업을 대표하는 경총이 일체 보험료 인상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경사노위의 연금 특위는 상당히 충실하게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님이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이번에 최초로 보험료 인상안을 합의했다는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득 대체율, 뭐 소득 대비 보험료율 이런 부분은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되고 노후에 그 수명은 늘어나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네. 점진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되고 아주 천천히 흔히 연금 개혁을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하거든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게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완벽한 노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네. 제도로 확고히 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주 국민연금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사장님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분 전문가가 나오셔서 예. 좀 자세한 상담을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몇 가지 그래도 드리면 0588님은 남편이 연봉제로 일하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46세인데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예, 늦지 않습니다. 늦지 예. 않는다고 예, 말씀해 예. 주셨어요.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네. 십몇 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우 많이 남으셨네요. 2357님은 39살 딸 가진 엄마인데요. 12년 동안 국민연금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냈는데 회사 말고 또 따로 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이중 가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의미가 없고 그런데 네. 가정주부들도 저는 가입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건 전업주부의 가능하죠? 경우에는 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무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네.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소득을 신고하고 이미 가입하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답변이 네. 다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국민연금 불안해요. 예. 망하지 않나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 좀 드릴게요. 안 망하죠? 소진 안 되죠? 예. 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그 기금의 규모는 네.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4년, 미국이 3년, 스웨덴 1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단 2개월치만 기금을 갖고 있지만 이 네. 나라 국민들이 기금이 없어서 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하는 걱정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이 넘는 거대한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불안이 왜 생기는 건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불안들은 좀 어떤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측에서 의도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국민들은 절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6623님이 국민연금 진짜 오래 성실히 넣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면 저 더 넣고 싶은데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더라고요. 예.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경제적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온 카더라 통신이다. 절대 망할 일 없고 그렇습니다. 라고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기금이 있긴 하지만 또 수익률이라는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게요. 어떻게 수익률 제고 방안, 전략 예. 있으십니까? 예, 현재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지난 7월 4일 기준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고요. 네. 세계 세 번째 연기금입니다. 현재 기금의 수익률은 기금이 처음 설치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수익률이 5.43%, 네. 운용 수익금은 340조 원입니다. 즉 전체 적립금 중에 반절이 운용 수익금이고요. 세계 5대 연기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던 기금본부가 전주로 내려갔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에 7.26%, 그다음에 18년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마이너스 0.9%를 기록했고요. 현재 올해 6월까지 7.19%로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연기금 5대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전주로 이전하면 수익률 같은 건 또 정보도 많이 듣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더 오히려 수익률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수익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 안 된다. 이거 법으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단언하셨어요. 이거는 운용 독립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제 투자를 한다면 투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둡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투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나라와 기업과 산업에 투자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투자를 배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거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고 네. 일종의 국제적인 표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합니다. 과거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문제는 이런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최근에 변화된 한일 관계와 국민들의 정서, 네. 장기적인 연금의 수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희가 새롭게 책임 투자 원칙을 도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겠다라고 이 얘기한 것이 바로 투자 배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사실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도 기사에 이제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전범기업 투자 안 하겠다. 전 처음에 그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그 워딩을 이제 기자들이나 여러 해석들이 이제 분분하게 나왔나 보군요. 네,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하면서 네. 이 얘기했고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리뷰입니다. 네. 근데 그걸 다시 또 한글로 국내 언론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의 첫 번째 목표는 어쨌건 우리 노후를 국민들이 잘 보내기 위한 수익률을 내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비윤리적이거나 예를 들면 좀 국제적 표준에 어긋나는 기업이나 국가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고려를 그렇죠. 하고 있으시다는 새로운 말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네. 이게 저희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입니다. 네. 3030님이 저 63년생인데요. 최초 가입해서 명예퇴직 재작년까지 넣었습니다. 네. 큰 관심 없어서 생각 안 했는데 저 더 넣어야 할까요 하셨는데 추가 납입 되는 거죠. 퇴직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예. 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하게 소득 신고를 하고 네. 이미 가입 또는 이미 계속 가입 형태로 계속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6623님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겠어요. 말씀 들어보니 든든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사장님 자주 나오셔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장에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되나 봐요. 6576님은 회사에서 3, 4개월치 미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미납된 연금 급여에서도 공제됐고요 하셨는데 진짜 이거 회사가 이렇게 미납하는 경우는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좀 물어보면 방법이 있겠죠? 사실 저희들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인데요. 이제 회사가 어려웠을 경우에 네. 이런 그 연금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근로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좀 법 제도가 네. 좀 완벽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국회에서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고 뭔가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리뷰 이건 재검토가 그거는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몇 가지 대안을 놓고 저희가 국회 입법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네. 2251님께서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서 노후 준비해야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6377님은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37세 가장인데 앞으로 30년간 국민연금 내야 되는데 더 나은 소시민들을 위한 혜택
또 만들어주세요라는 네. 부탁을 네,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사장님께서 국회에 계실 때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연구도 하셨고 활동도 하셨고 또 예결위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 전문성을 갖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이끌고 계시니까요. 국민들의 좀 이런 기대를 많이 반영한 정책들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 국민연금공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이끌어 가시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들이 나라가 운영하는 국민연금만 믿고도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불안감, 과연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기금 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게 두 번째 과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기금본부와 국민연금의 전주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 전주에서 운용도 잘하고 수익도 잘 올릴 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 발전, 특히 제가 제안한 2012년에 제안했던 서울, 부산, 전주로 있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전주를 연기금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방안,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네. 그런 세 번째 과제를 앞으로 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주 이 지역의 상생 방안까지 그렇습니다. 네. 또 연구하고 계십니다. 저 다음 주에 전주 여행 갈 건데. 예, 오십시오. 이사님 전화하면 어떻게 밥이라도 저희가 잘 사주시나요? 좋은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이사장님한테 밥을 얻어먹고 그 힘으로 저는 생생경제를 잘 진행하고 우리 이사장님은 또 제 생생한 기운을 드릴 테니까 국민연금을 아주 생생하게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저도 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심이 됐고요. 또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